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이 꼽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시장의 업앤다운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아, 이건 언제 사라지시는 거예요? 의견 다 주셨는데 언제 이거를 안 하실까 눈에 궁금해 보이다 한번. 보니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제가 네. 그럼 눈에 안 보이도록 한번 조치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의견에 따른 시장 오늘 가장 큰 반등의 이유, 그리고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특징들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고모님,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임고모님 보시는 특징은 뭘까요? 일단 새벽에 그 CPI 미국 CPI 발표됐잖아요. 네. 소비자 물가지 발표됐는데 뭐 컨센서스 예상보다는 조금 좀 빠지고 그쵸.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또 들어갔어요. 네. 기존에는 조금 뭐 거의 동결 수준인데 좀 오르겠다는 쪽이 좀 많이 한 20% 늘어났는데 이 발표 나오고선 쑥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동결 부분이 거의 한 90% 정도 동결되지 않겠냐. 그다음에 이제 12월 달인데 12월 달에 가서 어떻게 될지 다시 논의해보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상당히 그 안정적이라는 게 뭐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 금리 인상이 그 인플레이션과 연계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안정적이다라는데 미국은 지금 조금 좀 쉬어가는 입장인 것 같아요. 실적이 나와도 그렇게 반응을 못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고점에서 약간 좀 이제 이미 그 금리에 대한 영향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겠냐 쪽에서 지금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 거기서 이제 좀 조정받지 않겠냐 해서 저도 전체적인 시각 자체는 일단은 좀 고점에서 이제 하향 쪽으로 약간 조정 쪽으로 봤는데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미국 이제 중국에서 변수가 생겼어요. 중국이 거의 6년 만에 해외 여행객 단체 여행객 풀었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72개국에 풀었단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엄청난 뭐 아주 그냥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중국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우리 화장품, 게임, 여행, 카지노, 호텔, 면세 이런 것들이 다 뭉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 어제부터 그런 관련주들이 오르는 게 변수로 작용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상승 가능하지 않겠느냐. 기존에 우리 2차 전지나 초전지에 관련 몰렸던 수급이 그쪽에 일정 부분 이제 빠지고 거기 트레이딩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수급 세력이 한쪽으로 몰리는데 그동안 없던 새로운 게 나타났다.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시장 자체를 좀 당분간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는 기조가 조금 바뀌어서 그 하락보다는 올라가는데 뭐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전반적인 확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시장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변화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 핵심은 그거죠. 디커플링. 디커플링. 네. 미국과 우리나라가 디커플링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 헤어져. 네, 일단 헤어질 수 없지 않나요? 지금은 헤어져도 됩니다. 아, 지금 헤어져도 돼요? 그들은 조정받는데 네. 저희는 뭔가 견디려고 하는 모습들 나오는 것은 좋은 것 같고요. 핵심이 미국은 그만큼 올랐습니다. 많이 상대적으로. 그렇죠. 나스닥 기준으로 올해 고점 대비하면 38%. 그들만 그렇게 올랐죠. 근데 물론 코스닥 지수가 비슷하게 움직이긴 했지만은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못 갔고 뭐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의 미국과 한국의 또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한국은 그래도 EPS 하향이 멈췄습니다. 멈추고 이제 하반기에 좀 돌아갈 걸로 보이다 보니까 약간 기대감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될 거고 그게 좀 반영돼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아마 지금 이제 아마 미국이 추가로 한 3, 4%는 더 조정받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잘 견뎌내게 되면은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그때는 또 미국이 반등해서 올라갈 때는 우리 다시 만나 커플링 되면 되겠죠.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는 시장의 분위기는 잘 견디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의 핵심이 또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도 많이 했었던 선물 매도가 네. 어느 정도 지금은 잠잠해졌나요? 네, 오늘 보니까 1,400개 매수가 들어오긴 하는데 적어도 이제 그만큼의 매도의 어떤 강력한 모습들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좀 돌리는데 일조하지 않나라는 쪽에서 그런 데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은 어떤 섹터를 봐야 할지 오늘도 몇 가지 일단 골라봤습니다. 먼저 어제 다시금 좀 불이 지펴진 리오프닝 섹터가
관련한 시장의 움직임이 오늘 하루짜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종목별로는 약간 어제보다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종목도 있고 오히려 살짝은 어제의 상승에 따른 찰실험 매물도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리오프닝주 지금 시점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면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OX 팻말 들어주시죠. 자, 두 분 모두 오후 의견 역시나 계속해서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임고모님, 어제는 저희가 카지노가 가장 좋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니에요? 예, 저는 어제. 어제 김은수 대표님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런 단기 기억 상실증. 죄송합니다. 어제 김은수 대표님이 이쪽 자리에 앉으셔서 예, 카지노를 왔다 갔다 그러네요.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너무 죄송합니다. 예. 임고모님은 아직 카지노도 좋아요, 저요. 카지노 좋아요. 뭘 제일 좋게 보시니까? 아무래도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예, 화장품이에요. 네. 화장품은 뭐 중국하고는 뗄 수 없는 거 뭐 따이공 해가지고 뭐 보따리상 얘기가 나와서 뭐 거의 뭐 우리 작년 아니니까 코로나 이전에 보면 백화점 보면 거의 보따리 상들이 줄을 서서 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뒤로 또 이제 뭐 판매를 한다 만다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게 풀렸잖아요. 거의 네. 6년 만, 사드 이후 6년 만이에요. 그리고 뭐 전 세계에 다 풀린 게 단체 강퇴 비자가 풀리긴 했지만은 다른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중국하고 상당히 밀접하단 말이에요. 근거리고 또 워낙 또 중국 인구,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외국의 유명 브랜드보다 우리나라를 더 선호하고 또 가격적에서도 상당히 적당하고 이런 측에서 화장품의 어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 그리고 화장품 회사들의 실적이 좋은 회사도 있고 좀 떨어진 회사도 있어요. 아무래도 내수 쪽은 좀 좋아질 수 있지만 뭐 수출이나 뭐 이런 쪽, 그러니까 국내 가공보다는 OEM, ODM은 좀 낮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과 연계되는 회사는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들쭉날쭉한데 아무래도 실적이 3분기부터는 상당히 좋아질지 않을까 기대감. 어차피 주가는 기대감 갖고 사야 되기 때문에 기대감 쪽에서 뭐 카지노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은 화장품부터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가지고 화장품의 강세는 아마도 중국의 대량 단체 관광이 다음 달 9월 말 중추절이에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추석이에요. 추석하고 국경이라고 연휴인데 우리도 지금 뭐 국경이라고 징검다리 끼고 뭐 하면은 한 거의 2주 동안 지금 그 휴가일이 생기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그때 엄청난 인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폭발적으로 그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본다면 그게 낀 3분기의 실적은 예상보다 상당히 클 거다.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됩니다. 네, 화장품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화장품주뿐만 아니라 여행 관련한 종목 중에서 어제 롯데관광개발의 급등 상한가 기록한 이후로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고요. 노랑풍선이 주가가 장중에 초반에 지금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데 26%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행사 관련해서 이렇게 좀 뭔가 종목별 순환매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앵커님이 여행을 가셔야 여행사가 올라가겠죠. 네, 근데 지금 아직 안 가신다고 휴가를 해서. 못 가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돈 버셔서. 그럼요. 돈도 올랐잖아요. 요새. 예, 장난 많이 아니죠? 오르시고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여행사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안 그래도 리오프닝 돼서 전년 동기 대비 계산하게 되면 이만큼 폭증합니다. 그쵸. 그게 이번에 노랑풍선 같은 경우도 여름 성수기 시즌에 예약을 받았더니 작년 동기 대비해서 500%가 늘었다고 합니다. 500%나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숫자의 장난이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2019년도 대비해서 같은 숫자로 보게 되면 네. 아직 그만큼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는 완전 회복된 거는 그렇죠. 아직은 아니다. 네, 그런데 그런 쪽이다 보니까 일단 그래?라고 하는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 네. 게다가 이제 중국 관광객 관련된 쪽에서 이제 단체 관광객이 들어왔었을 때 된 기대감. 그러니까 즉 여행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네. 근데 대부분의 여행사가 이제 매출의 성향을 봤을 때는 아웃바운드가 제일 큽니다. 네, 그런 쪽인데 인바운드는 이제 들어오는 고객, 여행객을 대상으로 뭐 어떤 영업을 해서 특화된 패키지를 파는 거. 네. 이게 이제 조금 더 중국의 관광객들한테 활력소가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와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제 현지와 결합해서 여행사와 또 결합해서 같이 상품을 공동 판매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그러니까 즉 중국에서도 뭐 홈쇼핑 있겠죠. 네. 네. 뭐 얘기하면서 뭐 99,900원 뭐 이거 하면서 한국에 왔었을 때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연결되는
이런 구조가 얼만큼 팔리는지는 좀 더 계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웃바운드가 더 중요한 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좀 약간 오버하는 경향도 좀 보이는 것 같기 때문에 여행사 쪽은 좀 확인하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중국이 단체 관광을 허용한다라는 얘기와 함께 뭐 비자 발급도 많고 이렇게 기대감이 있고 다시 딸공이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실제로 중국인들이 이러한 개방이 얼마나 한국으로 들어올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중국 사람들이 약간 혐한이 있다고 해요.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1번 여행 갈 돈도 없는 상황이고 2번 한국을 좀 미워한다.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런 것에 따른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런 수치가 안 나타날 거라는 우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젊은 층은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우리 작년만 해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 했었잖아요. 네네. 자동차, 일본 자동차가 대표적으로 토요타나 렉서스 이런 거 지나가면은 가가지고 막 사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조금만 위반을 해도 막 네. 신고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문화, 그다음에 유니클로 매장 많이 닫았지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들 아무것도 없어요. 정상화되긴 했죠. 예, 그냥 싹 없어졌어요. 일본 관광 얼마나 많이 떠나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우리 시각, 이 과거의 기존 시각하고 젊은 층들의 시각은 상당히 많이 변해 있다. 상당히 빠르다. 중국도 험한 상당히 컸어요. 뭐 과거 사드 때부터 시작해갖고 최근까지 가면 안 돼. 글쎄요, 그게 계속 지속될까요? 그냥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중국의 어떤 그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뭐 막혀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랬지만 중국도 BTS나 그 팬층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알려지지 않은 것뿐이죠. 그렇다면은 중국에서는 거기도 가까운데 상당히 오고 싶지 않겠어요? 코로나 이전에 중국 관광객이 연 800만이 들어왔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 뭐 거의 뭐 100만 대 이하 50만 대거든요. 네. 이거 폭발적으로 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험한이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될 거 없다. 젊은 층에서는 그거는 문제도 아니다. 이런 생각 듭니다.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MZ 세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네, 생각을 네. 그쪽 마인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마음속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고차이라고 그러죠. 거차 이게 뭐예요? 고차이인가요? 몰라요. 네, 사석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게 뭐냐면 애국 소비입니다. 애국 소비. 네, 그러니까 즉 나는 워낙 또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요즘 공산당 가입하는 숫자도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만큼 사상으로는 무장돼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영향은 있겠죠. 하지만 네. 소비 측면은 또 다릅니다. 소비는 네, 다르다. 그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엔터 산업 잠깐 고모님도 얘기하셨지만은 네. 그쪽에 대한 시각들은 그건 그거고 이것도 다른 사고 방식이 작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또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없이 그냥 열어놓고 보는 현상.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사상과 또 다른 측면 쪽으로 작동하는 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결부해서 뭐 혐한이 어떤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쪽이 좀 더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점점 사상을 잃기 시작하겠죠. 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너무 한계를 두고 보는 그러지 않을까요? 혹시 좀 조금이나 젊은 우리 앵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네. 저도 이렇게 막 젊지는 않아가지고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알 수는 없겠지만 말씀해 주셨던 엔터 같은 경우에는 몰래도 볼 수 있잖아요. 몰래 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유니클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매장에서는 못 사도 온라인 판매는 또 그렇게 많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도 많이 났던 것처럼 그런 식의 소비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앞서 잠깐 엔터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중국 관련해서 엔터 하면은 항상 그 여자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지금 거기 멤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중국에서 인기 많다고 하는데 그럼 뭐 큐브엔터 쪽에 좀 기대감을 열어둘 수 있는 건가요? 우기. 우기, 네. 우기라는 친구군요. 네. 그래서 제 뭐 인싸입니다. 누가요? 우기. 우기가요? 네. 그냥 잘 이상한 단어 몰라서. 써서 죄송합니다. 네. 그만큼 중국에서 잘 알려졌기 때문에 그때 한참 중국의 뭐 팬미팅 정도밖에 못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약간 위축됐던 부분들이 아마 이제는 이것도 풀어주기 시작하고 한한령의 점점 완화되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 분위기 쪽에서 또 챙겨야 될 게 엔터가 아니겠느냐. 네. 하는 쪽에서 오히려 또 뒤늦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찾아보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쪽에서 그만큼 한한령 때문에 실적은 괜찮은데 이만큼 빠졌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회복하는 구간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큐브엔터도 그러니까 좀 직접적으로 지금 다 뭐
연관된 뭐 여행, 면세점 이런 것만 보는데 네. 또 다음 국면 쪽으로 보게 되면 확산시킨다면?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화장품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종목 가운데서 한국 화장품 어제 상한가 오늘도 급등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이 유독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뭐 다른 이유가 좀 있을까요? 다른 특별한 이유라든 실적이 뭐 괜찮아요. 좋아요? 예, 실적이 괜찮아요. 실적인데 지금 실적 갖고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올라가는 거 보면 한화장품, 코리아나, 토리모리 이런 거 다 저가예요. 그러니까 저가라는 건 수급이 몰린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가격대에 10,000원대 이하 종목들의 지금 실적이 몰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코리아 같은 거 실적이 별로 안 좋은데도 몰리고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토리모리나 한화장품은 실적이 2분기 상당히 그러니까 좀 개선된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수급 자체가 몰린다. 최근에 하나의 이슈가 수급 집중 아니에요? 그럼 수급 몰리는데 그냥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왜냐면 올라서 수급위에서 거래가 터졌다 그러면은 뭐 좀 이제 꺾일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지금 바닥에서 오르는 화장품 중에 다 바닥에서 오른다면 바닥에서 오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상당 부분 올라가지 않겠냐 생각이고, 이것이 지금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달 말까지 좀 이어진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좀 대장주 역할에서 이제 확산 쪽으로 움직였다가 확산에서 얼마가 올라간 다음에 다시 또 대장주 가는 그런 식으로 주고받는 식의 이제 수급이 이어진다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현재는 대장주로서 화장품의 역할은 이제 시작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가장 강력한 주를 한번 꼽아보고 싶다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거기에서 지금 오르는 종목 외에 더 파생해서 엔터주 이야기까지는 커버를 해봤고요.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코멘트도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장 움직이고 있는 섹터 중에서는 자동차주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아차 여전히 2% 넘는 강세, 현대차도 1%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장비, 그러니까 관련한 섹터 중에서 운수장비 업종이 가장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화신 등의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도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오늘장 강세 배경도 궁금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팻말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자, 두 분 모두 O 의견 역시나 주셨습니다. 자동차 오늘 또 기아도 이렇게 오르고 현대차도 이렇게 오르고 왜 오르는 걸까요? 실적이에요. 실적. 네, 실적은 이미 발표됐는데. 예, 발표됐죠. 실적인데 좀 늦게 반영됐다 그럴까? 그러니까 기존에 눈이 말씀드린 수급이 쏠리던 쪽에서 이제 확산되는 쪽, 찾는 쪽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제 리오프닝, 화장품, 여행 이쪽 섹터로 몰려갔다가 그 다음에 이쪽만 계속 갈 수 없으니까 대장주를 그러니까 좀 안 오른 거 이렇게 찾다 보니까 기아나 현대차 대장주 그러니까 대표주들이 차트가 지금 꺾여서 바닥치고 올라가는 차트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됐는데 거기에 실적 나오고 그동안 안 올랐다는 거. 그 다음에 뭐 토요타 같은 경우는 좀 리콜리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 약간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겹치면서 아마 오늘 자동차주 관련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강하게 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조지아 같은 데서는 이제 뭐 수소 버스 트럭인가 이런 걸 또 허용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기사가 되면서 가능성을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지 않았나 이런 시각들이 많이 퍼지면서 올라갔다 생각이 드는데, 글쎄 계속 뭐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일단은 어떤 하락의 저점을 만들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두고 싶다 생각됩니다. 하락의 저점을 만들었고 지금 시점에서 좀 모멘텀이 될 만한 거는 저는 일단 오늘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전체 업종 중에서 운수장비 쪽을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적인 영향도 좀 배경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자동차주 그동안 좀 쉬었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부릉부릉 엔진을 키게 된 건지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요즘 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슥 갑니다. 전기차는 쉥 하고 이렇게. 갑니다. 예. 그렇죠. 좀 옛날 사람 티를 내지 마시고요. 예, 근데 일단 자동차가 네. 움직이는 배경은 그거를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종목별 섹터별로 난리를 피는 섹터가 엄청 많네요. 난리를 핀다라는 건? 뭐 음식료 쪽도 지금 보니까 농심, 삼양식품 급등하고 있고. 키죠. 네, 그리고 또 웬만한 아까 로봇 쪽도 잠깐 움직이고 뭐 약간 섹터가 확산이 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왜 이런가 봤더니
아무래도 2차 전지가 오늘 예. 좀 쉬어서. 네, 2차 전지가 좀 쉬다 보면 그동안에 거기서 몰렸던 쏠렸던 수급들이 그것만 보다가 약간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확산되는 과정들이 나오지 않나. 근데 이게 시장 전반적인 질로 보면 나쁜 현상은 아니거든요. 괜찮은 거군요. 네, 그런 쪽에서 오히려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런 변화가 나오는 흐름들로 봤을 때 네. 오히려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고 여기서 또 하나가 이제 지금 2차 전지가 조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거죠. 양극재 가격들이 떨어지고 있다. 3분기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배터리 가격도 떨어지겠죠. 근데 전기차 가격은 유지가 되고 있게 되면 네. 오히려 스프레드는 벌어지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조금 더 전기차의 수익성이 좀 늘어나지 않느냐. 네. 이런 쪽도 바라보는데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요. 보니까 그만큼 많이 소외됐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가 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도 지금 가장 큰 키워드가 그거거든요. 소외.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 소비주도 그렇게 폭발적으로 움직였던 거는 그만큼 관심이 없다가 반응하는 거 보니까 이런 쪽의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또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주 지금 시점에서 사실 미국의 뭐 중고차 값도 하락하고 신차 값도 하락하고 지금 그리고 미국 쪽 얘기 들어보면 좀 자동차 관련한 얘기들이 좋은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또 미국의 디커플링이라고는 하지만 또 연관해서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부정적인 그런 상황은 없어요. 지금 하반기에. 글쎄 뭐 특별히 들리는 건 없고 뭐 개인적 그러니까 뭐 소식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지아 쪽에 뭐 수소 트럭을 갖다가 고속도로 진입하기 허용을 했다라는 게 현대 쪽에 어떤 그 페이버를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다. 근데 충분히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조지아 쪽에 우리가 투자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현대 네. 같은 경우는 뭐 작년 같은 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합작해가지고 공장을 짓는데 거의 한 6조 원 정도 투자를 하는 걸로 지금 배터리 공장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조지아 항만청 조지아 앞에 그 항구가 있는데 항만청에 그 컨테이너가 현대 관련해 갖고 거의 한 4만 개에서 5만 개 컨테이너가 아마 선적이 되는 것 같아서 공장이 완공되면 한 2배 정도 늘어나 10만 개까지 늘어난다 그러면 조지아 쪽에서는 상당히 뭐 효율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페이버를 많이 쪽에서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그 맥시언트라는 그 수소 전기 트럭에 미국에서는 뭐 그 컨테이너를 옮기는 트럭 같은 거는 아무래도 그 수소 전기 트럭의 효율성이 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수소하면 또 우리나라잖아요. 현대 쪽에서 수소를 제일 먼저 이제 하고 있고 일본은 뭐 미리 했지만 거의 뭐 답보 상태고 별로 진전이 없는 상태고 수소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현대 쪽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 좀 굳이 뭐 이것이 나쁘다 좋다 뭐 최근에 뭐 리콜 문제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 실적 같은 경우 현대 2분기 실적이 뭐 기아나 현대나 사상 최대로 나왔잖아요. 영업이익률도 높아지고 영업이익률이 있고요. 뭐 상당히 그거 뭐 7조 6천억까지 합해갖고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로 나왔기 때문에 네. 실적은 기고효과로 좀 떨어질 수 있지만 3분기에 그렇게 현재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네. 더 그냥 후추락하는 것보다는 그냥 점진적으로 좀 상승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겠다 생각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자동차주가 다시금 좀 매력에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그 수급이 자동차 쪽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하반기에도 기대해 볼 법한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동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섹터는 게임주 간단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게임주 일부 종목도 급등하고 있는데 보니까 뭐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굉장히 또 M게임의 열혈 강호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 실적도 좋습니다. 과연 게임도 실적 모멘텀으로 오르는 건지 두 분의 일단 섹터 의견부터 확인해 보시죠. 팻말 들어주세요. X 의견과 O 의견 엇갈렸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게임주가 오늘 오르는 건 어떻게 좀 일부 종목들의 쏠림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실적은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가운데 약간 종목별 움직임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변화가 이제 한한령 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중국 자체는 지금 게임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하는 쪽은 아닙니다. 그만큼 또 중국 게임들은 오히려 자체적인 게임들이 상당히 많이 레벨업 됐기 때문에 네. 자국의 게임들을 좀 더 선호하는 측면들이 높다라는 쪽에서 봤을 때는 국내 업체들이 지금 리니지 라이크 가지고는 힘듭니다. 가서 뭘 못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중에 하나가 원신이라고 있습니다. 원신. 네, 원신이 뭐냐면 약간
서브컬처 느낌으로 약간 귀엽고 아기자기한데 엔진을 상당히 좋은 걸 쓰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오히려 좀 캐릭터리스틱한 쪽으로 맞춰가서 나오는 이런 변화를 더 선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되게 예쁘네요, 캐릭터들이 다. 그렇죠. 우리 네. 앵커님 답,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뭐 어떤 이미지가 갖춰가다 보니까 네. 그쪽에 맞춰가는 게임이 아니면 좀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임주는 저희가 3N 모두 실적 안 좋습니다. 그런 쪽에서 만약에 보게 되면 펄어비스밖에 지금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게 네. 펄어비스는 이번에 로스트아크에서 나왔던 이제 로스트 난민이라고 합니다. 로아난이라고 하는데 네. 이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쪽이 앞으로는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에 대해서 의견주신 우리 임고모님도 간단하게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중국 푸는 문제, 한한령 푸는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네. 받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뭐 실적은 안 좋지만 뭐 하반기는 기대해 보지 않겠냐 그렇다면은 그래서 최근에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게 펄어비스가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건 맞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다 그렇다면 그 차선책으로 다른 종목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근에 뭐 저가 중에서 게임이 강하게 올라가는 건 맞아요. 네. 하지만 그것도 이제 강하다면 아무래도 게임주는 한쪽으로 가기보다는 아마 확산되는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산되는 쪽에서 종목을 찾아보자 해서 개인적으로 뭐 네오위즈 같은 종목,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신규 9월달에 피거짓이라는 신규 작품이 출시되는데 지금 기대를 많이 하는 것 네네.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거 관련해 갖고 실적도 상당히 개선되지 않겠냐라는 쪽에서 한번 관심 가져봅니다. 네, 게임주 가운데서는 이 수급이 확산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건너서 네오위즈에 대한 또 긍정적인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내부자들 함께했고요. 오늘 이 시간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